자, 준공후에 매매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라라브레드의 프로젝트입니다. 라라브레드가 뭐 저희랑 1년에 한 개씩 진행하고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이게 망원동 프로젝트죠. 망원동 라라가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는 공릉 프로젝트이 되겠습니다. 자, 망원동 프로젝트 경우는요, 준공하자마자 통매매가 됐습니다. 준공하자마자 통매매가 됐다.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통매매가 됐는데요. 10원짜리 깎지 않고 그대로 매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보면은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물을 볼 때에 외부 비계를 해체하면 이 건축물의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내놓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가 다 드러나야만 본격적으로 매매에 관심이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됐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땅이 46평이지만 이렇게 5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근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토지 매입가의 2배를 받고 팔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가가 4천이었는데요, 나중에 팔 때는 8천으로 팔았다. 상당히 성공적이었고요. 라라브레드 공릉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때 저렴하게 땅을 샀지만 준공 후에 이 부분을 리스백 개념으로 해서 통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을 팔 때 디자인이 예뻐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이 잘 나와야 매매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된다. 최근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물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사옥 건물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는 순순히 임대형으로 수익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층에 상가를 6개를 만들고 뭐 이래야만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2층에도 상가를 3개 만들고 뭐 쪼개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수익률을 다 따져보고 막 나누거든요. 그런데 준공할 때쯤에는 이 6개 나눈, 즉 설계를 시작할 때 생각했었던 구상이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나누면 건물의 1층이 너무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회사 사옥으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억에 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이 임대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고요. 강남 세곡동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아직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 보시면은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재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들어오고 또 매매에 관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은 삼성동 YS 빌딩인데요. 삼성중앙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뭐 북도로가 있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을 때도 임대 문의가 들어온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사옥을 찾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조감도를 올려놨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벌써 1년 후에 나는 임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임대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자, 준공 시점 때는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억에 월 5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임대료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제가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참 저도 의문님이기도 합니다만은, 디자인을 시작할 때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사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에서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아주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나오고 상당히 도전적이고 이런 디자인을 받아줄 수 있는 건축주와 또 만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건축물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라운드로 된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라운드 코너 부분이 뭐 예전 1980년대에도 이런 건축물이 준공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최근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건축물이 심플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공정과 공사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서는 좋은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매수라든가 임대 같은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눈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건축물입니다. 뭐 제가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제가 그동안 설계하고 준공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대표적인 사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건축물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거는 누가 설계하느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이쁜 건물, 아름다운 건물, 멋있는 건물이 매매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된다. 이런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핵심을 파악하는 내용, 즉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에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임대용으로 아니면 수익형으로 철저하게 공사비를 줄이고 수익형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사옥용도라든가 매매용도라든가 이럴 정도라면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핵심을 파악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와서 어떠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사와 건축주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디자인을 완성하는 단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뒷부분은 이제 인허가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완성한 것을 구현하는 겁니다. 구현하는 것.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면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바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인데 건축사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아래 직원이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가면은 건축사가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 즉 아틀리에 사무소에서 1인이나 2인이나 3인 이렇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직접 디자인을 합니다. 직접 디자인을 한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조금 되면 건축사가 직접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사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코멘트를 하는 거죠.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직접 디자인하는 퀄리티와 그 다음에 직원이 디자인하는 퀄리티가 다르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디자인을 해야만 건축물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직원이 디자인을 하면 제가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그거는 그냥 리뷰 차원이고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디자인 퀄리티가 제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건축사가 직접 디자인하는 그런 사무소를 찾아서 설계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을 만들려면 이 건축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건축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중요하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생각하시고 건축주와 건축사가 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건축사의 아이디어를 건축주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만 현장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서로 간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